계좌랑으로 랩션 대비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영상 업로드 조금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계좌랑 에피소드 1화에서 멈췄다가 이제 4일 만에 애기화 영상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요번에는 연립방정식 관련 부분 볼 거고요. 연립 당연히 2차 방정식 관련해서 약간 패턴의 일반화, 그리고 내신에서 어떻게 풀이라고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지 몇 가지 예시들을 들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립 2차 방정식 언급을 당연히 처음부터 해야 되겠지만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컨텐츠인지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걸 좀 조명을 해볼게요. 연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연결 지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두 개가 서로 커플드 돼 있어서 이제 한쪽에만 참여되면 안 되고 두 개씩이 모두 다 참여돼야 되는 게 연립이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10학년 이제 기말고사 때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에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좀 3가지 정도 한번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식이 몇 개라는 거죠? 두 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연립 방정식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문자가 2개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 당시 때는 가간법이다, 수치대입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했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차수도 2차가 됩니다. 이게 기본 3대 요소예요. 그래서 식도 늘었고요, 문자의 개수도 늘었고 차수도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슬기롭게 문제 상황들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맞춰서 해결해 나가면서 답을 구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노하우들이 좀 쌓여줘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할 때 말하는 거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이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막 1차가 묶이면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얘는 연립이 되는 단계인 거니까 한쪽이 2차였다면 다른 쪽이 1차였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둘 다 2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예외 케이스라서 따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새신의 냄새를 맡는다고 쌤이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방정식을 다시 찾아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특수 케이스라서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2차와 1차, 2차와 2차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그나마 좀 빠를까, 이거를 유형화해서 한 5가지로 나눠가지고 보겠다 이 뜻입니다. 아니 2차, 1차, 2차, 2차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는데 다양하다고요, 종류가? 네. 왜냐하면 위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식도 2개지만 문자도 2개고 차수도 2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문자가 2개니까 하나의 문자를 대상으로 차수가 1개만 2차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예시들 중에서 그런 거 보이나요? 4번 케이스가 그런 거죠. 지금 연립 2차 방정식처럼 되어 있는데 문자 Y가 있는 상황에서 문자 X는 지 혼자 꼴랑 2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항상 수학은 물론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학이라는 게 어떤 왕도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수학의 풀이법은 수십만 가지 있는 것이고 그 수십만 가지 중에서 우리한테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대한민국 수학교육에서는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내는 사람, 업무 처리 효율이 좋은 사람,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학이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니까 맞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어쨌건 문자도 2개고 차수도 2개니까 경우의 수가 비록 2차, 1차, 2차, 2차 2개밖에 없지만 되게 종류가 많다는 거를 지금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5가지 상황들을 쌤이 지금 일부러 블라인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글을 보지 말라고. 한번 보면서 느껴보자는 거지. 일단은 얘네들이 풀이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동일하다는 것부터 선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1차로 1차화 해가지고 x는 뭐 몇 y, ax는 by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바꿔서
치환하는 형태로 넣는 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감법은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없는 것이 차수가 두 개면 동류항이 아닌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류항의 인해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 1차 인해를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 2차가 제거가 안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고등학교 연립방정식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감법을 쓰지 않습니다. 딱 유일한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 이제 볼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1차화를 해야 돼요. 근데 1차화를 하려면 이미 2차에서 1차로 만들어진 케이스의 경우에는 고민할 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저 1차를 가지고 관계식을 세워서 대입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화가 이미 진행이 끝난 경우는 쉽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첫 번째 케이스죠. 지금 보면은 상단에 x 플러스 y가 5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y를 5 빼기 x로 전환한 다음에 이 y 5 빼기 x 자리에 y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x제곱 플러스 5 빼기 x의 제곱이 13이다 놓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거기에서 파생된 근을 가지고 xy 짝꿍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 케이스도 조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x가 됐든 y가 됐든 한쪽으로 치환해가지고 몰아서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것도 y는 2x 빼기 1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y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는 형태를 취하면 된다 이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하고 1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고민할 게 많이 없어요. 자, 그 아래도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 아래 케이스도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그런데 조금 아래 케이스는 다릅니다. 지금 2차하고 1차가 동일하게 주어지더라도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치환하는 것보다는 1차화해서 치환하는 것보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을 빨리 찾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2번 케이스인데, 자 그러면 1번 케이스는 정답이 뭘까요? 방정식 하나가 1차식인 경우여서 바로 치환하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2번 케이스도 똑같이 1차 케이스기는 하지만 위에 걸 보면 알겠죠? 요 위에 거 보는 순간 합차곱 마려운데요 쌤? 맞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스킬 이용해서 합차곱으로 바꿔서 x 플러스 y와 x 빼기 y의 곱이 3이야. 그렇게 해놓고 x 빼기 y가 1이니까 x 더하기 y가 3일 수밖에 없네라고 놓고 새로운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왕도가 어떻습니까? 뭐 왕도는 없다고 했지만 최종적인 목적지는 1차화하는 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더 고급 컨텐츠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더 고급진 걸 배운다고 할지라도요, 결국 풀이하는 방식은 기존의 과거에 배웠었던 더 쉬운 케이스로 바꿔서 푼다는 거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기존의 툴을 이용해서 더 어려운 것들도 쉽게 풀어서 해석하게 되어 있는 게 수학의 기본법이에요. 그 기본 문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모든 학습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쉬운 단어에서부터 동음이의어를 배운다든지 어떤 접두어, 프리픽스, 서픽스라 그러죠. 접두어, 전미어가 있어요. 영어도. OUS가 들어가면 형용사다. 뭐 TION이 들어가면 명사다. 이런 식으로요. 뭐 pre가 들어가면 먼저, 뭐 그런 단어들. 프로가 들어가면 나중, 포스트가 들어가면 나중. 이런 단어들이 있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항상 쉬운 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러면 이거 뭐가 답일까요? 2차와 1차가 딱 같이 있어도 2차식이 인수분해가 쉽게 될 수 있다면 인수분해하면 되겠구나. 감오시죠? 이 아래쪽 것도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y의 결국에 제곱이 4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뿔마 2가 될 수 있을 건데 마이너스 2도 되고 플러스 2도 되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y가 2다 그러면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리고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라 그러면 이거는 답이 불능이죠. 아예 없는 거죠. 이거는 해가 무수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2차식 하나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봤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런 형태의 유형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볼 건데, 요번에는 이제부터는 2차와 2차의 조합으로 볼 겁니다. 2차와 1차의 조합에서는 1차를 이용해서 풀거나 2차를 인수분해해서 풀거나 그렇게 봤죠. 근데 2차 케이스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2차일 때는 물론 아까 처음에 단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가 인수분해가 쉽게 된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그걸 적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3번 케이스를 두 개를 보게 되면요, 이게 바로 그렇게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한쪽에 보면 위쪽에서는 y제곱이 보이는데 x제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꼬여있는 느낌 보여요? 위쪽에서는 x제곱 y제곱이 있지만 아래쪽에는 y제곱만 있고 x제곱이 아예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2차와 2차로 되어 있는데요. 2차와 2차로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도 보이지 않고요. 뭐 가감법도 좀 잘 모르겠어. 인수분해도 잘 안 보여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두 개를 그냥 막장으로 더해서 새 2차를 만들 건데 이 2차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상수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잘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x 2차식 2차식이야. 근데 xy가 보여. 그러니까 1차 차수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문자가 곱의 형태로 묶여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xy라든가 ab라든지 xz라든지 yz. 이런 애들은 상수항이랑 같이 있으면 한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 위의 케이스는 상수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해요. 자, 잘 보세요. x제곱 빼기 12y제곱이 4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를 빼기 2y제곱 마이너스 빼기 4y제곱 마이너스 2xy가 4라고 바꿔볼게요. 그럼 위아래가 상수항이 똑같죠. 그래서 이퀄 관계로 놓고 풀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둘이 같으니까 같다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y제곱은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y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도 플러스 2xy로 바뀌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는 0이다. 요렇게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 얘가 하나의 식으로 새로 완벽하게 들어온 걸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원본에 x제곱 주어져 있죠. 아니면 여기에다가 지금 2y제곱에 플러스 xy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2였죠. 이 위에 거 아래 거 그냥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2y제곱과 2y제곱이 사라지면서 이제 첫 번째 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 요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어쨌건 간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뜻 이해되시겠죠? 그 아래쪽도 같은 건데 아래쪽의 경우에도 지금 3하고 5를 갖다가 각각 좀 꼬여 있어서 서로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을 맞춰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쪽도 결국에는 9x제곱 마이너스 6y제곱이 15, 그 다음에 5x제곱 플러스 5y제곱은 15 이렇게 맞춰서 이거를 두 개를 그냥 빼버리게 되면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럼 합차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한 거 보입니까? 2x 플러스 y와 2x 빼기 y가 0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형태로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가 서로 꼬여 있거나 뭔가 이게 약간 안 보인다 그러면 상수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인수분해 가능한 2차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을 맞춰서 인수분해되는 2차식을 만드는 경우가 세 번째 예시였어요. 좀 어렵죠, 확실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를 볼 건데요. 요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아까도 쌤이 2차일 때 x하고 y가 둘 다 차수가 2차인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2차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좀 보면 위쪽에 2x제곱이 있는데 아래쪽에 x제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y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지금 어떻게 푸는 게 적합하느냐 하면 아래쪽에 있는 x제곱을 2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4 그래놓고 위쪽에 있는 2x제곱하고 가감법을 쓸 거예요. 아주 과감하게. 플러스 y는 3이죠. 이거를 두 개를 빼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x제곱은 캔슬돼서 날아갈 거고요. 2xy도 캔슬돼서 날아가고요. y 더하기 4x는 7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보여주는 케이스인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1차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가지고 2차식을 살려서 인수분해를 할래? 아니면은 1차식을 이용해서 치환할래? 아니면 주어져 있는 거 가감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동원해서 1차식을 만들래? 목적성이 똑같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1차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게 말이 없다. 그런 본능만 계속 가져간다면 결과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죠. 아래쪽에 있는 식도 그냥 그걸 바로 빼버리게 되면은 물론 얘는 지금 차수가 다 살아있지만 빼버리게 됐을 때 xy 값을 취할 수가 있죠. xy 값이 2구나. 그러면
곱을 알고 제곱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을 뭐 k제곱이라고 잡은 다음에 요 k제곱에다가 4를 뺐었을 때가 5랑 똑같다고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럼 k값이 나오니까 xy와 xy는 새로운 합곱의 1차식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특수 케이스로 쌤이 아까 얘기했었던 1차와 1차의 경우고,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떼어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립방정식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 모든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체화시키기만 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연립방정식이 내신 문제에서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단계인 활용에서는 어쨌든 수식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로 딱 주어지기만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갑방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준킬러 같은 거를 제공해서 주려고 한다면 거기서 수식을 세우고 그거를 통해서 유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들이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좀 특이한데 2차, 2차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쪽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아니 얘는 지금 이게 동일한데요 쌤,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위쪽은 얘가 좀 잘못 나온 것 같긴 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아래쪽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죠. 그럼 xy가 0이라는 소리인 건데, 근데 가능은 해요. x 더하기 y의 제곱을 k제곱이라고 놨을 때 x 더하기 y를 k라고 놓고 k제곱에다가 0을 뺐더니 그게 1이다.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얘는 x 더하기 y를 하나는 1로 두고 xy를 0으로 두고요, 다른 하나는 x 더하기 y를 마이너스 1로 두고 xy를 0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뭐 간단하죠. 0과 1, 0과 마이너스 1. 그쵸? x가 0일 때 y가 1이거나 x가 1일 때 y가 0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고, 아니면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이고, 이렇게 4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케이스 되게 신기하죠. 역수로 주어져 있는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곱의 합을 줬으니까 이거를 대놓고 통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2라는 건 동일하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조건에서 xy분의 x 더하기 y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합과 곱을 갖다가 합과 곱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x 더하기 y가 xy랑 같다는 건데 이걸 m하고 n으로 놓고 얘를 k라고 놔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요놈하고 관계를 씌워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형태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연립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의 혼합된 케이스에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1차화를 통해서 관계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겠다. 근데 최종적으로 1차에 들어갔는데 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막히지 않는 케이스들만 지금 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상황을 접근하시면 1차와 2차면 그냥 1차를 치환, 2차와 2차면 인수분해, 그리고 2차와 2차의 경우에는 가간법을 사용하든 뭘 하든 어쨌든 인수분해 가능한 걸로 만들어서 1차식을 어떻게든 찾아내겠다. 그 전략으로 문제를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 연립 2차 방정식 답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최소한 막히는 발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연립 방정식도 답을 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답의 조건을 준 상태에서 식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연립 여러 가지 방정식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도 따로 다룰 겁니다. 이건 이제 이 큰 연립 방정식의 테두리 안에서 첫 번째 케이스 본 거니까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조건에 맞는 연립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아마 유형에서 좀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문제 해설에서 좀 깊게 다뤄볼 거라 이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요 다음 연속되는 3화에서는 일단 치환을 이용한 1차와 1차의 연립 방정식에 관련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